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트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장례 묘지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저희들인 제사 과정은, 제사의 진행 과정은 저희들로서는 직업인이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사를 집행하는, 설계, 기획,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사 관련 설명들은 대부분 스님은 제사를 직접 집행하는 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말씀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말씀 주시고, 목사님도 제사상을 직접 차리거나 이렇게 직접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목사님도 말씀 주시고, 또는 또 제사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말씀 주시고, 각자의 입장, 자기의 입장, 절집에서 말씀 올리면 절집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말씀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고요. 목사님들이 말씀 주신다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말씀 주실 수 없고,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 실무자고요. 일선에서 일반인들의 장례 과정이나 아니면 묘지 과정에서는 제의식이 있습니다. 그 제의식을 직접 현장에서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파트에서 설명 주신 분들의 설명도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저 같은 실무자가 또 말씀 올리면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말씀 올리고요. 제사는 크게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면 조상 제사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상님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놓은 인형이지만, 이런 조상에 국한해서 제사에 말씀드린다. 절집에서 제의례, 제계할 제자의 제의례는 또 제외되고요. 성균관에서 하는 대제, 아니면 종묘 대제, 뭐 이런 형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장례에도 그런 형식을 접목하면 안 되고요. 일반 제사에도 그런 형식을 접목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제사는 일반 제사답게 해야지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 제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조상 제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동안 해왔느냐, 그냥 제사만 지냈느냐, 다른 부분과 문화와 전통과 풍수와 다른 계열과 연관은 없었느냐, 이런 점을 먼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2000년을 기준으로 2000년 이전까지는 묘제에서, 대한민국 묘지 제도에서 몇 년을 매장해라 이런 건 없었습니다. 120년을 매장해도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매장해도 되고요. 그런 매장법을 고정식 매장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장법입니다. 고정식 매장법은. 다른 나라는 순환식 매장법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식이라 하면 일정 기간 매장했다가 다시 유골만 수습했다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화장해서 유골함에 담는 이런 형식, 3차장, 2차장.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장을 했다. 그러나 고정식이었다. 붙박이 고정식. 120년이라는 발복 기간을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었다. 2000년 이전까지. 풍수가 대체적으로 일대가 30년이라 기준하며 120년 4대를 발복한다고, 풍수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법과 풍수가 같이 그 부분을 공유했었고요. 제의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 올리려고 하는 제의례도 4대 봉사를 대체적으로 기준했습니다. 근간에 가정의례 준칙에서 2대 봉사도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2000년 이전까지는 4대 봉사가 어느 정도 국민들의 공감을 갖고 있었고요. 제의례에서는 4대 봉사, 풍수에서는 4대 발복,
매장법에서는 제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4대 기준은 법과 제도, 풍수, 의례 이쪽에서 공감이 갔었고요. 그래서 4대 봉사가 가능했고 4대 발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것이었다. 그런 반면 제가 알기로는 2001년 1월 13일에 장사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서 매장 제도가 제한이 없었는데 120년이라는 4대를 할 수 있었는데 2001년 1월 13일 개정 장사법에서 말하기를 60년 시한제 매장 제도를 법적으로 해라. 매장을 허용하기는 하겠는데 60년 지나면 화장을 해라. 이렇게 시한부 매장법을 최대년을 60년으로 해서 제한적 매장을 하는데 그때도 순환식 매장이 아니라 고정식 매장이라는 전제하에 60년을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 60년이면 일대가 30년이기 때문에 2대 봉사를 하라 이거거든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2대 봉사를 법적으로 4대 봉사를 해왔던 민족이고 제의례적으로 4대 봉사를 해왔던 민족이고 풍수적으로 4대 봉사를 했던 민족인데 2001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2대 봉사를 하라 하고 법에서 강요를 하니까 화장이 증가하고 화장 장려 정책도 그때부터 했고요. 화장이 증가하고 2대 봉사만 하니까 풍수에서는 화장하면 유골에서는 감흥이 없기 때문에 2대 봉사인지 4대 봉사인지 그건 이제는 발복이니 뭐니 풍수에서는 이제는 모르겠다 하고 풍수에서 손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제의례가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화장하면 막 뿌립니다. 산골합니다. 흔적도 없이 산골합니다. 그러면 제사라는 것은 장례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혼과 백이 대상입니다. 묘지에 가면 이 몸뚱이가 대상이고 사당에 가면 이 혼이 대상인데 두 가지가 같이 대상일 수도 있고 따로따로 혼이 대상일 수도 있고 몸뚱이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대상일 수도 있고요. 장례 모실 때는 혼, 백, 몸과 기가 같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전이라고 하고요. 제사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혼이 대상입니다. 귀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사당에서 몸뚱이가 대상이 아니라 혼이 대상이다. 귀가 대상이다. 신이 대상이다. 그러나 묘지로 가면 몸뚱이가 대상입니다. 누워 계신 몸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묘지에 가면 이렇게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석을 세우면 몸이 대상이라는 건지 신이 대상이라는 건지에 대한 정의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 비석을 곡비로 딱 틀어서 하계 밑으로 내리고 몸뚱이가 대상입니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렇듯 장례 기간에는 혼, 백이 함께 대상이요. 그래서 제전이라 하고 장례 이후에는 이 신이 대상이거나 몸이 대상이거나 대상이 분리됩니다. 그 점이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시한부 매장 제도를 정함에 있어 고정식은 유지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정식이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순환식으로 유도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매장 풍속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데 고정식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졌던 관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60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시한부 매장 제도로. 이러면서 화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확산되어서 화장을 했다 손 치더라도 유골이 되었던 그냥 몸체가 되었던 이 부분이 같이 대상이 되어야지 되는데 언제까지? 2대 봉사면 2대 봉사 60년, 4대 봉사는 120년 유지가 되어야 이 대상이 있는 전제로 묘지가 되었던 사당이 되었던 우리가 인사드려서 제사라는 공립이 성립되던 제전이라는 공립이 성립되던 대상이 성립되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화장해서 뿌려버리거든요.
뿌려버리면 흔적도 없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4대 봉사도 성립이 안 되고 1대 봉사도 성립이 안 되고 2대 봉사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 올리면 제사라 하면 이 부분만 명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묘지에서도 이 부분이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복할 거라는 전제하에 4대 봉사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 장사법에 따라 2대 봉사를 60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계셔야지 되는데 60년을 계셔야지 되는데 발복이 60년이라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도 계시고 이분도 계셔야지 되는데 신도 계시고 백도 계셔야지 되는데 이 백을 화장해서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짐 40%가 그렇습니다. 버립니다. 나무 밑에다 버리던 산골장에다 버리던 버리는 겁니다. 산골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의미 없이 버립니다. 주변국은 버리지 않습니다. 방법은 비슷하지만 누가 어느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산골을 했는지 명패를 줍니다. 그 명패는 몸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화장에서 산골하신 분들은 몸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의 공립이 일단 성립이 안 된다. 부서가 없어진다. 우리나라가 관습적으로 같이 해왔던 생각이 일단 파괴가 됩니다. 일단 없어집니다. 묘제라는 공식이 없습니다. 몸뚱이와 몸체와 신이라는 혼이라는 이 부분과 함께 대상인데 그것이 유야무야 무책임하게 사라졌다. 그래서 제사 공식이 사실상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폐단이 일단 많다. 그걸 전제해야지 되고요. 우선 제가 기존 국내에 나와 있는 여타의 제사 관련 자료, 제사 관련 해설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자료 아니면 문서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몸뚱이는 당연히 자연으로 갈 거니까 없어져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라는 공식은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이 아마 시정이 돼야지 되고 바로 잡아져야지 될 거다. 그 대전제하에 묘지라는 것은 몸뚱이니까요. 몸체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몸체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봉사기간도 정해져야 될 거고 제사 공식도 성립이 될 거다. 그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제사하면 장례식 진행부터 임종부터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장례식장도 초나온 종영하면서 개반삽시하고 이렇게 장례식이 진행되는 중에도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어떻게 표현하면 좀 제가 일반 용어로 표현하면 너무 황당한 제의례를 하고 있거든요. 장례 중에는 제전인데 제사처럼 지내는 전이어야지 되는데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것도 참 무리한 거고요. 무리한 짓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 제사가 종묘 대례처럼 해야지 되는 것처럼 성균관 대제처럼 해야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황당한 하고요. 또는 또 유도회의라고 있습니다. 유림에서 하는 것처럼 뭐 향구에서 지내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반 제사나 아니면 제전을 보고 말씀하고 컨설팅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로 제사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고 제전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고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전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논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선 제가 크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이제 설명을 국내 유수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들어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몇 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첫째는 법과 제도거든요. 법과 제도, 풍습이거든요. 풍속인데 제가 전제에 말씀 올린 그것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매장 연도를 6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1대가 30년이라 기준할 때 2대 봉사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혼란은 시작되었다. 여러가지 그때 그 제도로서 혼란이 왔는데, 풍수에서는 화장하면 이 유골의 가뭄이라는 게 없다. 풍수는 이 유골에서의 동기 가뭄이라는 그걸 가지고 사대봉사든 발복이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풍수가 무책임하게 손을 듭니다. 장사법에서 60년 제한, 풍수는 손 들고, 제을에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사대를 하자는 건지, 몸뚱이가 어디 갔는지, 몸뚱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여기 발복이 있어야지 되는 건지, 발복이 감흥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혼란이 가중된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설이 등장합니다. 무책임하게 설이 난발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 중에는 공이 둘이 같이 대상인 거다. 몸뚱이와 이 혼백이 따로 대상이 아니라 같이 대상이다. 그래서 제사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제사라는 걸 이렇게 헤어질 때가 제사인데, 이때는 장례식 때는 같이 있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고 제전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반혼해서 오면 이때부터 제사의 형식을 갖추는데, 특히 기제사 때나 이때부터는 혼의 대상인, 신의 대상인 사당제와 몸체가 대상인 묘제와 다르다. 그러나 이 다름이 몸체가 없어도 이 대사공식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몸체는 몸체대로, 또는 이 우위패는 우위패대로, 사당제는 사당제대로, 묘제는 묘제대로 같이 120년이면 120년, 60년이면 60년이라는 봉사대가 가야지 되는 건데, 근래 들어서 화장 장례 정책과 더불어 산골을 마구잡이로 버리는 형식의 산골 제도를 우리나라가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몸체를 버렸기 때문에, 버리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가 성립이 안 되고, 반쪽짜리 제사도 아니고 제사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법과 제도인데, 법과 제도는 장사법과 장자상속이라는 그 법체계도 조금 근래 와서는 그냥 상속으로, 장자상속이 아니라 재산상속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장자상속제가 변하면서도 조금 제사 환경이, 제사 풍습이 변했고요. 특히나 제가 늘 주장하지만, 큰 관점에서는 묘지가 변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변하기 때문에 대전제로 묘지가 변했다. 장사법에서 60년으로 제한했고, 그 파장으로 화장일 장려했고, 그 파장으로 풍수에서 동기 가몽이라는 그 공식이 이제는 성립 안 된다. 스스로 풍수에서 기권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풍수에서.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유했던 문화적 관습이 해체됐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제사 지내는 것이 두서가 없어졌고, 우리나라 문화 근간이 흔들릴 만큼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장자상속과 지금의 재산상속, 이런 문제도 있고요. 어떠한 일정한 큰 상주가, 장자가 제사를 물려받아서 어느 정도 책임지고 갔던, 그것을 꼭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습법과 같이 더불어서 물렸던 것이 지금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해체가 되었던 것도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사는 분명히 대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대상은 같이 대상일 때도 있고 따로 대상일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사라는 용어를 쓰려면 장례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따로 계실 때, 그때 사당제냐 묘제냐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혼이냐 백이냐, 요즘은 그런데 산골에서 그 중요한 양축에서 한 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가 좀 상처를 받고 본래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세상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집에서 하는 거 다르고요, 무가에서 하는 거 다르고요, 도가에서 하는 거 다르고요, 유림에서 하는 거 다르고요, 또는 종묘대례 이런 것을 갖고 자꾸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제사가 되는 것처럼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일반 제사는 그런 거랑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유림 제사, 성균관 제사 전혀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제사는 다른 거거든요. 일반 제전도 다르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귀신이 있느냐, 그 부분은 참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날까지 임종에서부터 기제사 아니면 무슨 제사까지, 뭐 불천이는 여기서 또 불천이도 제외하는 겁니다. 일반 제사에서. 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사를 지낼 거냐 안 지낼 거냐, 지내는 분에 해당한다면 그 이야기는 제가 필요 이상으로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있다는 전제로, 아니면 최소한 있는 것처럼, 공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있는 것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또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있기도 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관습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있다는 전제로 지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이 계운백이라는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만 있어도 우리나라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동남아 민족이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하잖아요. 꼭 절하고 제물 차려놓고 절해야지만 제사가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찬송하고 기도해도 제사는 거니까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고 없고, 있으면 지내고 없으면 안 지내고 이렇게 물을 것은 아니다, 있다는 전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물이 참 이게 참 사병의 재물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꼭 제가 예를 드는데, 이 예는 실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일반 장의식이나 일반 제사에도 종묘 제례처럼 차리고 종묘 제례처럼 제의식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림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 일반 제의례에다 그걸 대입시키면 말이 되지도 않는 거죠. 가제,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냥 쉽게 간소하게 내가 형편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치에는 맞아야 되는 거죠. 진설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김씨 집안에서 대추를 서쪽에 놓으면 이씨 집안에서는 동쪽에 놓거든요. 그거 그냥 쉬운 예로 제가 편의상 조유리 씨는 서쪽에 놓는다면 홍동백서는 동쪽에 놓는다, 똑같은 대추인데, 이렇게 김씨, 이씨가 다른 것은 김씨, 이씨네 집안 이야기거든요. 제사상을 놓을 때. 그러면 어떤 제사상을 구성할 때 그 집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노론은 이렇게 나왔고 소론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노론, 소론 이야기지 제사상 얘기는 아니거든요. 김씨네 집 가면 동쪽에다 놓고 이씨네 집 가면 서쪽에다 놓았다면 김씨네 집 가도 이씨네 집 가도 해는 동쪽에서 뜨거든요.
김치네 집 간다고 해가 서쪽에다 뜨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 이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재물을 놓을 때. 세상 이치대로 놓으면 되는 거고, 서쪽에다 대추를 놨던 동쪽에다 대추를 놨던 그 이치대로 놓은 것을 보야지 되는 거지. 누가 제사상을 설정할 때 이율곡 선생님네가 하니까 무엇을 이쪽에다 놨는데 너는 왜 그렇게 놓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관찰해도 안 되고, 이 이치에, 세상 이치에, 우주 이치에 맞게 놓으면 되는 거다. 무엇을 놓는 데는 관계없지만 그 이치대로 놓고, 옛날 어른들도 예법에 따라, 예법이라는 것이 그 이치에 따라 동쪽 서쪽에 놓은 거지, 내 고집대로 서쪽에다 놓고 동쪽에다 놓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이나 우리 주변국 보면 우리처럼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물만 과하게 진수상처럼 차려놓고 충문만 읽으면 그게 예를 다한 거냐?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국은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소박하게 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소박한 재물, 50을 놓습니다. 소박한 재물. 우리처럼 그렇게 푸짐하게 놓지 않아요. 푸짐하게 놓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푸짐하게 놓고 과하게 놓아야지만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내 능력에 맞게끔 놓는 것이 잘하는 건데, 내 능력에 맞되 무엇은 어디에 놓고 무엇은 어디에 놓을 거냐 해서 예법에 맞이하지 된다. 김씨예법, 이씨예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법에 맞아야 된다. 여기서 예법이란 음양오행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씨네는 이렇게 나왔다, 김씨는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당연히 알죠. 집집마다 다 틀리는데. 그런 논쟁으로 가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예서에도 누구네 집안은 이렇게 놓고 누구네 집안은 이렇게 놓는다. 당연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다만 김씨네 집에다 서쪽에다 놓고 이씨네 집에다 동쪽에 놓았다고 가정할 때 예법, 음양오행 이치로 보면 그것도 맞게 동서로 놓은 것이니 그 음양오행을 보아야지 동쪽에다 놨다 서쪽에다 놨다 이런 이야기는 고루 한 거니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물은 과하지 않게 능력에 맞게 놓으면 되는 거지, 종묘 대례처럼 아니면 성균관 대자처럼 유림 대제처럼 이렇게 놓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놓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사는 언제 지내느냐, 이 부분 갖고도 말씀이 많으셔요. 그러나 누구의 입장이냐, 그 말하는 자가 스님이냐, 아니면 목사님이냐, 아니면 성균관 출신이냐, 아니면 유림 출신이냐, 자 출신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자기 입장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사 언제 지내야 되느냐,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시해야죠, 제사라는 거. 아무 때나 지내도 관계없지요. 사실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자시가 이라는 그 대원칙을 전제해야지 되느냐면, 그럼 그걸 따질 필요 없고 대전제가 없고 대원칙이 없다면 뭐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되고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나라가 되니까, 대전제, 하루의 시작이 첫 시작, 하루의 첫 시가 자시니까 자시, 축시, 인시 흘러갈수록 시간도 오염되잖아요. 내가 세차를 깨끗하게 하고 달려갈수록 10분 달려, 20분 달려, 30분 달리면 차가 먼지가 묻고 오염되잖아요. 시간도 오염됩니다. 깨끗한 시간, 일, 그 날의 첫 시간 깨끗하잖아요. 조상님께 인사드리는데 깨끗한 시간을 드려야지 되잖아요. 깨끗한 시간에 인사드리는 것이 좋잖아요. 합리적이고. 왜 일부러 때를 묻혀서 지내야지 됩니까?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대원칙은 그걸 기둥으로 삼되 꼭 자시에 지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기둥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지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과정에 카메라가 아웃되어 가지고요. 어느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카메라가 아웃됐느냐면 제사 언제 지내야지 되느냐 이 부분에서 카메라가 아웃되어서 다시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스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유림 쪽에도 계시고 아니면 도가에서도 계시고 아니면 선수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많이 계셔요. 제사상 업체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제사를 직접 기획하고 실전해서 제가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흥미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해서 이 대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사라면 이렇게 공이 같이 대상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우습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사실은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이 근본이 없는데 제사를 대상이 없는데 누구한테 지낼 거냐. 그게 참 웃기는 일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다가 카메라가 아웃되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카메라가 아웃되냐면 제사 언제 지내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면 설명하시는 분들이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제사는 아무 때나 지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지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제사는 자시에 해야지 됩니다. 자시에. 자시라는 큰 기둥을 인정해야지 되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 얼마나 깨끗한 시간이에요. 오염이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곳에서 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자시에 출발합니다. 10분 달려, 20분 달려, 30분 달려, 40분 달려, 60분 달리고 2시간 달리면 축시가 되거든요. 2시간 달리면 차에 바퀴에서 틴 묽고 오물 묻어서 차가 더러워집니다. 축시가 되고 또 인시가 되면 차가 더 더러워지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시간은 갈수록 오염됩니다. 얼마나 깨끗한 시간을 쓰자고 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 존중이 합리적이잖아요. 깨끗한 시간을 쓰자. 첫 시간을 쓰자. 오염되지 않은 시간을 쓰자. 그것은 대명제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이 해왔던 그 관습에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건 기둥으로 삼자.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였었다. 가급적 자시에 지냈었다. 그러나 현대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일날 하자. 제삿날 전날 하지 말고. 두 번째 방안으로 그러면 자시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 다 모여서 제사 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당일날 해야지 되는 거죠. 제삿날. 어떤 시간이 되었던 차라리 절집 행사나 각종 추모 행사는 10시 아니면 11시에 쓰니까 10시 아니면 11시에 하면 되잖아요. 4시에 하면 되잖아요. 4시 아니면 5시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시에 못하면 4시 아니면 5시. 대부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그렇게 쓰니까 그때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저녁에 20시쯤에 지내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문화도 존중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지 그냥 기둥도 없애버리고 아무 때나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런 해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음양우양으로 야자신이 정자신이 뭐 이런 조자신이 이런 시간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시에 하는 거다. 제삿날.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였었고 그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당일날 해라. 추모제나 이런 여러가지 행사는 4시 아니면 5시에 해왔던 것이 관습이니까 77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제사는 날이 어두면 했었으니까 그냥 20시 정도에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당일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지내느냐 그거예요. 꼭 큰애들네 집에서만 지내야지 되느냐 장자한테만 지내야지 되느냐 그건 법에서 제가 법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바뀌었어요. 장자 우선이 아니에요. 장자라고 해서 상속을 많이 주고 재산을 지내도 될 만큼 주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상속은 그냥 대충 비슷하게 자손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서 지내도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뭐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말해도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산은 그냥 어떤 자손, 딸이고 아들이고 요새 상속이 공평하게 가니까 딸, 아들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장례식 하다가 보면 딸이 상주인 경우도 많거든요. 다 합니다. 다 참석합니다. 옛날도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와이프가 상주였었어요. 그 지방을 보면 알아요. 남편 지방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는 꼭 사당에서 지내야지 된다. 아니면 장자의 집에서 지내야지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주변국도 그렇지만 일정 장소에서 모셔도 하는 제사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제사방 가서 가족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음식 나누고 거기서 하루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모여서 담소 나누고 여행도 하고 이런 제사방이 많이 운영되거든요. 다른 나라도. 꼭 누구네 집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장자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줬던 그 시절에는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장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건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재산 상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지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편한 장소에서 편한 사람이 하면 될 것 같다.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제사방 가서 해도 되고요. 대형업체에 가서 해도 되고요. 뭐 묘지에 가서 해도 되고요. 뭐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지내냐 그러면 누가 지내는 거 가족이 딸이든 아들이든 손자든 다 지내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뭐 장소가 유하게 어느 장소에서라도 지내도 좋은 것처럼 누가 지내느냐도 꼭 장자나 장손이 주관하에 지내야 된다. 이런 것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옛적 마음이나 지금적 마음이나 크게 예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드럽게 가는 것이 좋다. 가정사의 이해관계, 가정사에 맞게 그 자손들의 능력에 맞게 자손들의 형편에 맞는 장소, 형편에 맞는 사람이 장소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제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 올리면 반복해서 설명 올리면 제사는 사실 그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 대상은 우리들이 어떻게 중요한지 관심을 안 두고 상만 잔뜩 차리면 상만 엄청나게 푸짐하게 차리면 내가 얘를 대한 것처럼 얘를 다 한 것처럼 그럼 돈 있으면 얘 다 한 거네요. 푸짐하게 막 차리면 그냥 생판을 나타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다가 푸짐하게 차리면 잘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어야 제사가 있는 거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제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추무식을 하던 77제를 49제를 하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조상 행사를 하던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몸뚱이가 있고 이 귀가 있어요. 혼은 하늘로 갔다고 하고 기온백에서 귀가 있고 이렇게 몸뚱이가 있어요. 몸뚱이가 있는데 이때는 같이 대상이다. 이 대상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이 몸뚱이를 땅에다 묻던 화장을 하던 몸뚱이를 여기다 놓고 귀를 모시고 집으로 오면 이때부터는 제사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 비로소 제사가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제전이라고 제사처럼 지내는 전이라는 건데 이렇게 분리되면 제사가 성립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큰 맹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는 이 몸뚱이가 없어졌다.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고요.
몸뚱이를 대신하는, 우리나라도 전쟁통에 몸뚱이가 없어지거나 어디 가서 없어져서 유관순 여사도 몸뚱이가 어디 가나 없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원묘지를 쓰는데, 그럴 때는 몸뚱이처럼 깎은 인형에 몸뚱이 체백을 불러서 붙여서 매장을 해서 매한 묘지가 많이 우리나라도 있고요. 아니면 몸뚱이라고 하는 어떠한 대상에 몸뚱이 혼을 붙여서 이렇게 모십니다. 그럼 몸뚱이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실시간 업무를 봐야지 되고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 받았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몸뚱이도 하나의 대상이고 귀도 하나의 대상이거든요. 이 두 대상이 있다는 전제로 제사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 하나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를 깎아서 하고 초원을 불러서 몸뚱이를 붙이고 영토를 불러다가 몸뚱이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몸뚱이를 버린다. 네. 그런 점이 하나가 문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그것은 2001년 1월 13일 개장 장사법 때부터 그렇게 됐다. 법제도가 바뀌면서부터 풍수도 나물나라 발복이라는 것도 없어. 이제 동기가문도 없어. 이거 몸뚱이가 불에 탔기 때문에 여기서 감흥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없어. 이렇게 시스템이 엉켜버렸다. 이 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몸뚱이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꼭 여기서 절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몸뚱이가 있으면 이곳에서 절하는 거예요. 몸뚱이가 있으면, 몸이 있을 때. 그런데 이 공식이 잘못 적용해서 이곳에서 절하는 그런 공식으로 장례 과정에서 설정들을 한다. 이곳에서 절하게 설정하고 집에서 아무리 여기서 바르게 인사드리고 상다리가 후여지게 차려도 이곳에서 절하게끔 설정해놨기 때문에, 장례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아무리 후자에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 잘못된 거다. 영원히 잘못된 거다. 이런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같이 실무자가 아니라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바른 예절을 집행하는 건지, 예절을 하는 건지, 조상님들께 내가 예를 갖추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사라는 것은 장례 이후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장례 과정에서 고인을 설정할 때 이곳에서 앞에서 인사드리는 게 대한민국의 예절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고인을 모셔야지 될 겁니다. 임종할 때부터요, 장지에 갈 때까지 그렇게 모셔야지만 나중에 예절에서 바른 설정이 된다. 또 하나는 이 몸뚱이가 2대 봉사 60년이라면 60년 동안, 4대 봉사 120년이라면 120년 동안 몸뚱이도 존재한다는 전제로 제사라는 우리 소중한 문화가 성립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 몸뚱이를 버리고서 제사 120년 아니라 1000년을 지내도 말당 허당이다. 헛짓을 한 거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한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제사가 차례를 포함해서 명절 때 특히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해 하시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종묘 대례하려고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유림제 하려고 궁금한 것도 아니고, 성균관에서 그 대제 지내려고 궁금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설명하면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장례부터 묘지까지 또는 기타 제의례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나라 현실 장사법과 풍수발법 또는 2대 봉사, 4대 봉사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관습으로 관례로 내려왔었고 또는 언제부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제사가 혼란스러워졌는지 이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설명드리고 우리들이 그러면 놓친 게 무엇이고 앞으로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설명드려서 앞으로 장례 과정부터 내가 이 부분은 챙겨야지 되겠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제사에서 바른 예절을 집행하는 것이다. 재물만 잔뜩 차려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잘 챙겨서 진행하는 것이 미래 제의례의 바른 것이구나 라는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실은 어려웠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칩니다.